지금 30대라면 돈을 불리는 기술보다 먼저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는 5가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를 제대로 잡는 순간 QLD, TQQQ 같은 도구가 비로소 여러분 편이 됩니다. 반대로 5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QLD, TQQQ를 잘 만져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30대 현실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를 재테크 말고 생존과 가속의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 거북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누군가는 말해줘야 합니다. 30대는 아직 젊지만 동시에 늙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혼자 뛰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30대에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투자 실력 부족이 아니라 함께 사는 구조가 무너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더 사랑스럽냐, 누가 더 재밌냐, 이걸로만 선택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인지, 돈과 시간의 감각이 같은 사람인지,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같이 해결하는 사람인지,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30대부터는 인생의 비용이 폭발합니다. 집, 육아, 건강, 부모님, 경조사,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때 혼자서 버티면 아무리 수익률을 올려도 체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같은 방향을 보는 둘이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월급이 2배라서가 아닙니다. 지출 구조가 바뀌고 선택지가 늘어나고 대출과 거주와 육아의 조합이 달라지고 위기 대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옆 사람의 철학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은 숫자이기 전에 습관이고 그 습관은 함께 사는 사람에 의해 강화되거나 붕괴됩니다. 그래서 30대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곧 자산입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비용을 숫자로 고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아끼면 되지, 막연하게 벌면 되지, 이 생각이 30대에서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연봉이 아니라 생활비로 결정됩니다. 연봉이 높아도 생활비가 크면 자유는 멀어집니다. 연봉이 평범해도 생활비를 통제하면 자유는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확정하라는 말입니다. 월 고정비, 변동비, 연간 큰 지출, 보험, 대출, 육아, 차량, 부모님, 이걸 전부 숫자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생겨야 전략이 생깁니다. 전략이 생겨야 QLD, TQQQ 같은 고성장 도구를 쓸 자격이 생깁니다. 생활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리가 흔들릴 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생활이 흔들리면 결국 팔게 됩니다. 그래서 30대에는 투자보다 먼저 생활비의 기준선을 깔아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한 번만 이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1년 사는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 필요한 자산 규모가 나옵니다. 숫자를 보면 지금까지 막연했던 불안이 정확한 목표로 바뀝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기면 여러분은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외모의 프리미엄이 약해지고 실력의 프리미엄이 강해집니다. 20대엔 외모와 분위기가 사람을 빠르게 올려줍니다. 30대 중반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얼굴이 반듯한데 일 못하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처음엔 주목 못 받았는데 실력이 탄탄한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외모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깔끔함, 건강, 운동, 체형, 냄새, 옷차림, 이런 건 여전히 경쟁력입니다. 다만 타고난 외모 하나로 커버되는 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느냐? 포스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포스는 말이 아니라 결과에서 나옵니다. 결과는 실력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혹은 투자에서 30대 이후에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쌓여야 생깁니다. 그래서 30대는 실력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고통을 피하면 40대에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반대로 이때 버티면 40대부터는 모든 게 쉬워집니다. 네 번째,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은 여러분의 엔진입니다. 문제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만 믿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건비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과 이익이 늘지 않으면 월급은 크게 못 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의 과 산업의 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30대부터는 반드시 2개의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여러분의 노동 수입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여러분의 자본 수입입니다. 이 두 번째 엔진이 없으면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월급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하는 구조가 없으면 열심히 살수록 더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QLD TQQQ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함께 가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쓰는 손이 흔들리면 도구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투자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30대용 현실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금은 따로 떼어 두십시오. 투자금과 생존금이 섞이면 시장이 흔들릴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비상금은 여러분의 심리 방패입니다. 둘째, 매수는 분할로, 매도도 분할로 하십시오. 30대는 변수가 많습니다. 한 번에 올인하면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30대는 확률로 사는 시기입니다. 셋째, QLD TQQQ 비중은 여러분의 성격과 생활비 안정성에 맞춰야 합니다. 생활비가 안정적이고 직장이 탄탄하고 현금 흐름이 강하면 비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이 크면 비중을 낮추고 꾸준히 모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넷째, 하락을 견딜 계획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상승 때 기분이 좋지만 하락 때 인생을 흔듭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얼마 떨어져도 계속 적립할지, 어디서 멈출지, 어떻게 재개할지 이걸 정해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이 오를 때는 규칙이 필요하고 시장이 내릴 때는 더 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QLD TQQQ는 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망합니다. 이 5가지를 잡고 들어가면 QLD TQQQ는 여러분의 두 번째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다. 월급은 생활을 유지하고 투자는 시간을 압축한다는 것을. 5번째, 30대부터는 내가 자연스럽게 아는 지식이 더 이상 최신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20대는 그냥 살아도 최신을 먹습니다. 유행, 기술, 문화, 업무 방식, 툴, 전부 그냥 흘러 들어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옛날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걸 모른 채로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30대에는 스터디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건 투자도 똑같습니다. 10년 전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믿으면 시장에서 한 번에 얻어맞습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도구는 공부를 멈추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경제, 금리, 기업 실적, 기술 트렌드 이걸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뉴스에 흔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 지표 몇 개만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뭘 두려워하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금이 과열인지 공포인지 이 정도만 잡아도 여러분은 대부분보다 앞서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QLD TQQQ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어서입니다. 30대의 가장 위험한 욕심이 단기간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레버리지와 만나면 여러분의 멘탈이 먼저 부서집니다. 그래서 접근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QLD TQQQ는 타이밍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정해진 금액, 정해진 주기, 정해진 규칙 이 3가지로만 움직이십시오. 내가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하락하면 무섭습니다. 손실 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다면 비중이 과합니다. 레버리지의 정답은 수익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는 비중입니다. 잠을 못 자면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손실보다 더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낮추고 그 대신 오래 가십시오. 오래 가면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월급이 적은데 그래도 QLD TQQQ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생활비 통제가 먼저입니다. 생활비가 무너지면 투자금은 항상 먼저 희생됩니다. 그래서 작은 월급일수록 더 철저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분리, 자동이체, 고정비 최적화, 구독 정리, 보험 정리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금액으로라도 꾸준히 들어가면 시간이 쌓이면서 판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30대의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뭔가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늦게 시작한 것, 그리고 시작하고도 꾸준히 못한 것. 30대는 정말 치열합니다. 일도 바쁘고 가족도 바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시스템만 만들면 40대부터 인생이 급격히 편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구조로 보십시오. 함께 성장할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생활비를 숫자로 확정하십시오. 불안을 목표로 바꾸십시오. 외모 프리미엄이 줄어듭니다. 실력과 태도가 포스를 만듭니다. 월급만 믿지 마십시오. 자본 엔진을 만드십시오. QAD TQQQ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자동으로 최신이 아닙니다. 스터디를 멈추면 밀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오늘 당장 하시면 됩니다. 생활비를 적으십시오. 한 달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적으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가 여러분의 투자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QAD TQQQ를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30대는 인생을 바꾸기엔 충분히 빠르고 방심하기엔 충분히 늦습니다. 지금 여기서 잡으면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